잠시만요. 자, 일단 자, 혹시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좀 크게 들으세요. 자, 역시나 많으시네요.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지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 자, 프로그래밍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서 어떤 규칙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을 하는 주체가 컴퓨터잖아요. 그죠? 사람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서 컴퓨터가 수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컴퓨터한테 말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죠? 일을 시켜야 되니까,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그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명령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듣죠. 우리가 뭐 영어로 한글뿐만 아니라 컴퓨터한테 1과 1을 더해라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죠. 1 플러스 1 이렇게도 못 알아듣겠죠. 자, 이런 문자 언어들은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쓰는 거고요. 컴퓨터는 숫자밖에 모릅니다. 숫자. 자, 그래서 이 숫자도 뭐냐면 101010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진수. 컴퓨터를 다루려면 이진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원래라면. 근데 이거 이진수로 프로그래밍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컴퓨터가 일을 수행할 때는 이진수로 다 판단을 하는데 사람이 이진수를 공부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기엔 너무 힘드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한테 이진수로 바로 명령을 못 내리죠. 그래서 중간에 통역을 해주는 애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이진수로 통역을 해주는 애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통역을 하는 역할을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은 뭘로 작성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영어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어로 작성을 하고요. 영어로 작성된 사람의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어 저희는 자바죠. 자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영어를 쓰면은 자바가 컴퓨터 언어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간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 네가 어떻게 말을 해야 내가 알아듣고 컴퓨터한테 해석을 해주겠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게 이제 문법이에요. 자바 문법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명령을 내려야만 자바가 해석을 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통역을 자바, 저희는 자바니까 자바라고 할게요. 자,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이 자바 없이는 컴퓨터랑 소통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바 없이 소통을 하려면 이진수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컴퓨터한테 직접 명령을 내려야 돼요. 자, 근데 뭐 그러기는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요즘은. 자, 그래서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통역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바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바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통역을 못 해주죠, 컴퓨터에서.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 수업 페이지 다시 들어와서, 자, 여기 자바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링크를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그럼 여기가 공식적으로 자바를 제공하고 자바를 지원하는 오라클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은 다운로드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쭉 내려보시면
윈도우 버전의 자바를 여기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기억 안 나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 돼요. 요거를 누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체크하시고 버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는데, 단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 그래서 회원가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적어야 될 것도 많고 좀 오래 걸려요. 이게 인증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메일 인증. 자,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이제 한번 천천히 해보시고 그냥 적으라는 거 다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입한 이메일 주소로 인증 메일이 갈 거예요. 거기서 인증만 해주면은 가입이 완료가 되고, 가입 완료해서 로그인 하시면 아까 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다운로드 된 파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쉽게도 여기에 지금 자바가 설치 파일이 지금 다운로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요거를 다운로드 하시면은 다운로드 파일이 받아지거든요.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려서 요거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설치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자, 자바를 다시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서 규칙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컴퓨터한테 내리고 싶은 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과 1을 더해라.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9구단 9단까지 출력해라. 뭐 이런 거를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하고 싶은 명령들 있죠. 컴퓨터한테 내리고 싶은 명령들.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런 메모장 같은 데다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메모장 하나 새로 열어서 이런 식으로 1번은 1 더하기 1을 해라. 2번은 9구단을 9단까지 출력해라. 3번은 안녕하세요 해봐라. 자,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컴퓨터한테 딱 주면서 이대로 해봐 라고 하면 컴퓨터가 순서대로 하겠죠. 그죠? 이렇게 컴퓨터한테 내리고 싶은 명령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소스코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 명령을 좀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파일을 어떻게 저장할 거 아니에요. 명령 1. 그죠? 자, 그럼 이 파일이 뭐예요? 여기 소스코드 파일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의 집합들이 소스코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소스코드를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고 이걸 이제 자바 문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이거를 컴퓨터한테 9구단을 9단까지 출력하라고 시키고 안녕하세요라고 해보라고 시키고, 자바 문법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소스코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메모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메모장에서 하기에는 이 메모장에 별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막 이것저것 필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필요한 것도 많고 뭔가 우리가 이 텍스트 작업을 하는데 얘는 별 도움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작업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이 있죠. 이거보다 뭐가 좋습니까? 워드만 해도 얘보다 훨씬 기능이 많죠. 워드 프로세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업, 편집 작업을 할 때 어떤 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적인 제공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바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가장 괜찮은 편집 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모장으로도 자바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기능이 없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바 개발을 도와주는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클립스라는 게 가장 유명합니다. 이클립스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역시 자, 이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기부하라는 건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 바로 다운로드가 받아지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되게 느리네요. 자, 요거 다운로드가 완성이 될 때까지 자, 바탕화면, 여러분 바탕화면 보시면 자, 여기 나뭇잎 모양으로 돼서 스프링 툴 슈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이클립스예요.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디스코드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다운로드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수업 나오신 분들은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요거. 안되네. 자, 잠시만요. 자, 체크 하나만 해볼게요. 자, 혹시 실행 되시나요? 네. 다 되세요? 잠시만요. 자, 됐죠? 자, 이렇게 열리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메모장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메모장 그 편집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러그인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자바를 개발할 때 요거 하나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개발할 때 필요한 대부분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이거를 통합 개발 도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가시게 된다면 반드시 보시게 될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자, 여기 지금 설치가 끝났죠. 다운로드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눌러서, 자, 이렇게 인스톨러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설치를 다양한 걸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뭘 설치해야 되냐면 요거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엔터프라이즈 자바 디벨로퍼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차이가 뭐냐면, 얘는 그냥 C, C++ 전혀 다른 언어고요. 얘랑 얘가 이제 자바 개발을 도와주는 것들인데, 두 개의 차이는 기능을 얼만큼 제공하는 차이예요. 요건 되게 간단한 거 개발할 때, 요건 좀 복잡한 거 개발할 때. 장단점은 뭐예요? 얘는 기능이 많은 대신 좀 무겁고요, 느리고, 얘는 가벼워서 빨리빨리 뭔가 만들어내기 편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 요걸로 해요. 결국은 이거 필요하면 이것저것 붙이다 보면 얘도 커져요. 그래서 두 번째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뭐 폴더는 그냥 디폴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톨, 액셉트. 그래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설치될 때까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시스템 변수랑 패스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한 번만 제가 요거 딱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스템 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윈도우에 시스템 변수라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다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패스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윈도우 R키를 누르면 cmd 이렇게 실행창이 뜨거든요. 자, 이렇게 cmd 해보시면은 이렇게 명령창이 나오잖아요. 자, 윈도우에서 뭔가를 실행할 땐 다 여기서 실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셋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면 뭔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뭐 시스템 변수라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뭔가 시스템 입장에서 뭔가를 제공할 때 이런 정보들이 필요할 수 있어서 등록을 해놓고 시스템이 그때그때 쓰는 건데, 자, 이거를 해야 되나? 요거는 그냥 안 할게요. 안 하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냥 딱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바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면 설치 폴더가 이렇게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설치하면 기본은 여기 생길 겁니다.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 있죠. 이 JDK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바 개발이 가능해요.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요 JDK잖아요, 그죠? 요게 설치가 되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JDK가 설치된 폴더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빈 폴더라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exe 파일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기 자바라고 있잖아요. java.exe, 그죠? 이 자바가 뭐냐면, 이 자바 밑에 자바 C라고 있습니다. 뭐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바 C 있잖아요.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역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사람이 영어로 쓴 소스 코드를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많은 exe 파일들 있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자바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자바 개발을 못해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기 모여 있잖아요. 자바 개발 도구들이. 그죠? 자, 그럼 여기 경로 있죠, 이 경로. 이 경로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 시스템 변수로 등록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다시 오고 볼게요.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읽거나 보시고요. 이제 자바 그 개발 환경을 시스템 변수에 등록을 해야 돼요. 자, 방금 JDK가 설치된 폴더에서 빈 폴더에 자바의 여러 가지 실행 파일이 존재한다 라는 거 봤죠. 자, 그럼 그 빈 폴더 경로를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키랑 여기 파우스 브레이크 키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그 오른쪽 숫자판 위쪽에 보시면 그 숫자 키 3개, 그러니까 키 3개 있죠. 그러니까 F12 옆에 오른쪽에 키 3개 있죠. 거기에 파우스 브레이크 키 있어요. 윈도우 키 누르고 그걸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시스템 창이 뜹니다. 파우스 브레이크 키를 못 찾으시겠으면 여기 윈도우 키 눌러서 내 PC 검색을 해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속성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시스템 창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시스템한테 자바 개발 도구, 자바의 그 자바 개발에 필요한 이 도구들 있죠. 이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시스템 어디에서든 이 자바 개발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등록을 안 하면 실행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뭐야? 등록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 탭 클릭. 고급 시스템 설정이겠죠?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환경 변수 버튼 클릭. 됐죠? 그리고 환경 변수 클릭 후 이제 시스템 변수 탭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사용자 변수가 있고 시스템 변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 등록을 해야 시스템이 자바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조금만 내려보시면 패스라고 있습니다. 변수는 패스고요. 여기에 값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로. 그렇죠? 자, 요거를 편집 눌러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뜨시면은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추가를 했으니까 여기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이게 없을 겁니다. 여기에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이거를 추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에 가장 끝쪽에 뭐 세미콜론으로 해서 추가하라고 돼 있는 건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딱 그 입력창 한 줄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 각각의 경로들을 요걸로 구분지어서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여기에다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경로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한 줄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력하는 창이 딱 한 줄만 나오는 경우. 자, 그럴 때는 경로가 한 줄에 다 들어가 있어서 맨 끝에 요거 추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디스코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안 나오고 입력창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 경로들이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경로는 이렇게 세미콜론 다음에 이렇게 붙어서 나올 거예요. 아마 얘도 이렇게 붙어서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다가 세미콜론 하신 다음에 이 경로를 붙여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그냥 추가하시면 되고, 한 줄로 나오시는 분들은 세미콜론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붙여주시면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강의장 계신 분들도 집에 가서 하실 때 본인 시스템이 이렇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한 줄로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맨 끝에. 자, 해서 등록을 하고 확인하시면 자바 등록이 된 거예요. 자, 해서 요게 좀 초반에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등록을 하고 써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쓰시면 됩니다. 자, 해서 원래 개발할 때 환경 구성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 설치가 끝났죠? 이거 런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런치 하시면 돼요. 내가 작업한 내용들 어디에 저장할 거냐 이건데 디폴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물론 아이콘은 좀 달라요. 얘는 이클립스라고 되어 있고 얘는 STS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이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플러그인이 몇 개 더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라서 생김새만 좀 다르지 프로그램 자체는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사용하나 똑같은 겁니다. 툴 자체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똑같죠? 자, 여기에는 제가 그 예시 프로젝트를 만들어놔서 그런 거고 원래는 이렇게 뜨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 환경을 일단 이렇게 자바 설치하고 방금 이 이클립스 설치하시고 이 이클립스도 이 시스템 변수 있죠. 이거 등록을 안 하면 실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됐으면은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뭐 안 되시는 분 없죠? 프로그램이 뭐 안 되시거나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 없으시죠? 자, 디스코드 계신 분들도 잘 되시나요? 아마 이제 본인 컴퓨터에 직접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해야 돼서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여기 전체 채팅창에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여기 I 강의장 있죠? 제 이 계정 아이디 여기 누르시고 메시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업은 3시간짜리잖아요. 그죠? 3시간인데 50분 하고 10분 휴식, 50분 하고 10분 휴식, 50분 하고 마무리, 이렇게 가도록 할 건데 오늘은 조금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